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오늘이 3주년이래요. 3주년. 우리가 그러면 9년 7월부터 7월 시작했나? 네. 아, 3주년 안 됐잖아. 아니 기획은 그때 이제 5월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가 되는 바람에 6월이랍니다. 2월 아니 녹화는 6월이고 나간 건 7월이야. 내가 기억해. 네? 처음 얘기가 시작난 건 그게 초였어요. 그게 초. 그때 한이TV가 5월에 개국을 했는데 개국을 하면서 이제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간판 프로그램으로 밀자라고 했는데 서거 국면에서 그렇지.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우리 4월에 김종수가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의도에 한겨레가 인터넷 TV를 하니까 론칭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하라. 그 와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종수가. 아 형님, 아이 속지 말라니까. 안 돼 형님은.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네,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MB가 자기 법무부 장관 시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속지 마라. 절대 안 시켜준다. 절대 안 시켜주고 틀림없이 버린다. 그 실현됐지. 취재를 했더니 네. 대선이 12월 19일이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겠구나. 홍 대표는 알 법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양쪽 부부가 네. 둘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홍 대표가 뭐라고 그랬고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뭐 힘 있는 사람이 좀 화가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한 게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 이명박 비보도를 전제로 들었기 때문에 이명박 홍준표 두 부부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렇지. 그 눈과 측근이 그걸 보더니 야마가 돌고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거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그거를 다른 식의 표현으로. 반찬도 없어 이렇게? 반찬도 없어. 국물도 없어. 아니 근데 네. 그거는 대선 직후부터 줄기차게 내가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홍준표 이제는 백수와 홍준표 전 대표와 네. 오래됐어. 2년이 오래됐고 까싸란 맛이 있거든요. 그 양반이 또. 근데 오래전부터 믿지 마라.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요한 왜냐면은 또 이명박 각하와 홍준표 전 대표 인연도 깊어요. 예전에 90년도 말에 그렇지. 90 몇 년도에 그때 96년. 96년이었죠. 네. 그때 사실은 돈 뿌린 게 감옥 갈 뻔한 걸 막아줬다고요. 거의 자기의 표현에 의하면 실제로 막았는지 조언을 했는지. 아니 사실 그 부분이면 구속감이에요, 진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도 같이 있었죠. 인연이 깊어. 형 동생 하는 사이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러나 그 관계는 그냥 유용하니 가까이 할 뿐. 결정적인 때가 오면 버린다. 서울시장 때 한번 버림을 당했잖아요. 서울시장 때 자기를 밀어줄 줄 알았더니 오세훈을 밀어줬어. 버림을 당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된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절대. 절대 안 된다. 믿지 마라. 마지막까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못했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그날 만났을 때 또 통화도 하고 있었어. 그때도? 통화하고 있었어. 그때 그 오토바이 타고 나타났잖아. 기억 안 나요? 기억- 그때 또 인생 상담도 했었어. 여자 문제로. 아니 이게 무슨 너의 여자 문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상담을 하고 있었어?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 그때 이혼하려고 그랬던가? 아니 농담이고. 자, 그래서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우리가 시사 장학 퀴즈를 제가 처음 그렇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게 맨 처음은 더 올라가서 2008년 말이에요. 8년 말에 준비팀이 생겼어요. 준비팀이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저 뒤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이경주 PD라고 있어요. 네. 거들먹거리였어요. 근데 그분이랑 또
다른 국장님 지금 말고 준비팀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근영. 성하고 생각 안 나. 하여튼 몇 분이 준비팀에 그때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첫날 녹음할 때 처음에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싫습니다 했다고. 그 당시 그 이명박을 비판한다는 거는 뭐 거의 이명박을 비판할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약간 엉덩이를 빼고 뺀 채로 굉장히 메타포를 섞어서 아니 안 섞고 그러니까 그냥 비판한다 이거지. 내가 좌우지간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회부터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촌스러워. 뉴욕 타임즈라고 제목을 정했다고 하니까 뉴욕 타임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라고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살쪘네. 이제 저렇게 TV에 나와서 방송하시는 게 어색하셨죠, 그때. 재밌을 테죠. 그럼 어떤 방송을 어색해 보이잖아요, 지금 보기에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싫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안 될 이유 없죠. 국민이 대통령을 좋아할 싫어할 수도 있죠. 그건 별거 아니죠.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파적인 방송을 하죠. 다만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사 CSI 첫 시간입니다.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뭐로 그냥 그래서 두고 봐야 알겠죠? 아니, 황상민 교수.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니, 그때보다도 더 머리가 그는 해결해야 돼. 네. 교수님 제가 얘기한 시간이요. 국제사회에서 참 잘 통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문장도 있는데 되게 짧아요. 아, 이명박 짧아요. 대통령 영어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you are okay 뭐 그 정도. 감탄사 수준이라고 네. 하시는데. 네. 근데 그건 영어가 아니라 그게 비명 수준이죠. 그러다 이제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첫 등장입니다, 이게. 쌀집 아저씨냐 이 새끼야. 시사 자각 교수. 근데 저희 지금 게스트로 두 분이 오셨는데 저기 계신 분들이 그때는 게스트가 섭외가 안 돼가지고 내부자요, 내부자. 김용민 씨.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 씨가 사실 작년에 S본부에서 잘린 후로 그동안 김호준 씨가 어디서 약회를 갔나 주로 살펴봤더니 한겨레에 와 있네요. 네. 세계 시사 방송 역사상 그 라피자라는 피자집이 꾸준히 후원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피자집에 직접 가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경으로 왔지. 4대강 특집으로 여주에 있는 신륵사에서 직접 녹화를 이명박 했었죠. 정권은 지금 이 순간 처음에 저렇게 돌아다니고 방바닥을 아니요, 몰래. 거의 저기 유일할걸요? 신륵사 같은 게. 저 같은 경기도지만 게스트가 의정부에서 왔어요. 4대강 버스 타고 한 5번 갈아탔더나. 화면으로만 TV로만 거기가- 이야기로만 듣던 거하고 실제 와서 받는 충격의 강도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만 돌려 먹었어도 죽지 않았을 물고기. 네. 겨우 요만큼 강을 파는데 물고기 내가 무수히 주고 근데 이 강을 파는데 한쪽으로 막아놓고 물을 가둬서 땅을 파니까 그 안에 있던 물고기를 다 죽는 거죠. 당연하죠. 흐르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반하고 또 반해서 또 죽이고 계속 죽인다 물고기를. 땅으로 가능하시잖아요. 이회창 총리. 여기는 사람이 묵은 곳입니다. 거저. 박근혜. 이것도 무슨 연말 특집이었나요? 사람이 그래서. 오는 곳입니다. 꺼지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한 명이 올해 대선. 아. 자, 만나보시죠. 재작년 시사 코미디 대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 중간에 있는 게 보온병이잖아요. 저 옆에 오뎅. 오뎅 이렇게 오뎅꽃이 돌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오뎅꽃이가 이거고 발표를 하죠. 그냥 발표를 하는 게 맞다. 그 대상을 올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이때 김어준 총수가 살이 쏙 빠졌어요.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안상수 대표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예, 길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연초에 이명박보다 원래 또 보이겠다 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본인의 어떤 능력
이거는 몇 퍼센트? 334라고 생각합니다. 334. 아, 이광재 3. 이제 고성국 그다음에 엄기영 박사가 나오는 고성방가라는 코너가 또 있었죠. 그 3회 말이죠. 2.9는 이명박이에요. 최근수 4. 아, 맨 마지막에 뒤늦게 오신 분들 두 분. 예. 그 갤럭시 익스프레스라는 밴드. 네. 고마워요. 네. 예뻐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저희 지금 배경이 저 때부터 이제 어떤 뉴욕을 뉴욕이 실제 뉴욕 사진을 쓴 건데 그 전 거는 사진이 지금에야 말씀드리지만 홍콩이고 싱가포르이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돈 좀 들여서 사진 바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요. 이거 저희 6층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서 한번 녹화를 했어요. 스튜디오 와 있어요? 이분은 섭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전화를 혹시나 물어보고 드디어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나왔었죠. 첫 회입니다 이게. 이 코너가 PSI.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아무도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지금. 예. 이름하여 정봉주의 이때만 해도 얼마나 점잖으셨는지.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CSI처럼. 전 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보수적인 분들, 많이 공격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제가 식사 못 사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쫙 얘기하면 싹 뒤집히죠. 제가 2시간 정도 쫙 자기 자랑하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깔때기란 용어를 안 썼다 뿐이지 이제 이때부터. 아니 깔때기는 깔때기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 제가 인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그렇게까지 얘기 못하고 2010년도에 그 단신 기사 한번 나왔어요. 근데 누가 압니까? 저는 알죠. 컸어 오늘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우리 저 김호준 총수가 이제 살이 확 빠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비결이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습니다. 뭐 하여튼 고기 뭐 다 먹었고 하루 6km씩 걸었어요. 무작정. 특별히 또 부가적으로 운동하는 거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또 많이 자랐잖아요. 우리 김총수가 그 일반 의약품 있죠. 그 의사 처방을 받지 않는 일반 의약품. 그거를 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8만 원어치만 딱 조합을 하면은 그걸 꾸준히 먹으면 머리가 자란다고 해가지고. 예. 잘못된 의학 정보를. 나한테 그랬었어요. 야, 8만 원만 주면 형이 머리 너의 그 탈모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가운데 이 탈모 현상에 대해서 막 애처로웠던. 그게 약은 별 소용이 없어. 운동을 해야 돼요. 머리털 자랐는데? 아주 중요해. 혈액순환이.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MBN 종편되기 전에 MBN에서 박경철 씨가 진행하던 시사 프로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거기 랜스랭도 나오고 그게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그 방송에 이 방송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송에서 초대가 왔어. 나와서 생방송인데 그래서 내가 PD한테 얘기했어. 나는 위험하다. 근데 그게 이제 주제가 무슨 패러디 문화에 관한 그 주제로 잡았어요. 괜찮다. 뭐 정치적 얘기가 아니어서 정치. 갔는데 가다가 이명박 대통령 얘기가 나와버렸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절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생방송 중에 난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이래버렸어. OBS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기억 안 나. 아니, 그 생방송 중에 그 토론 프로 나가서 난 이명박 대통령 싫습니다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녹화로 바뀌었어요. MBN도 그래서 녹화로 바뀌었어요. PD가 곧장 불려와가지고. 프로그램이 결국 없어졌지 아마. 근데 지금은 뭐 어느 방송에서든 그런 얘기해도 아직 아무도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고 말하진 않아. 잘못했다고만 말하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또 싫은 건 싫은 거잖아. 종류가 다르잖아. 난 싫어. 잘못했지만 싫기도 하다고. 그게 그 생각이 나네. 프로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뉴욕타임스를 쭉 하면서 느낀 거는 야,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때는 블루오션이었어. 정말. 딴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블루오션이지 뭐.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우리 박근혜 누나도 블루오션이야. 그렇지. 박근혜 전 위원장을 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 시장성을 받고, 그래서 이걸 라디오로 내보내도 상당히 좀 대박 나겠구나 싶어서 생각하는 게 나는 꼼수다였죠. 근데 그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정봉주 의원이 낸 책이 있습니다. 달려라 정봉주라는 그 책을 보면은 본인이 기획을 했고 자신이 김어준과 김용민을 끌어들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감옥에 가는 겁니다.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요. 한때는 저희 1부가 시사장학 퀴즈 제가 나오고 2부가 PSI 정봉주 나오는 거였는데 1, 2부를 합본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한겨레가 올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면서 그리고 여기 나올 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죠. 그 우리 6층 가서 녹화했을 때. 그때 사실은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가입자가 첫 가입했을 때 20몇 명 정도 했어요. 물론 자기와 가족, 보좌관 이런 사람 공근이 형 뭐 이런 사람들 예. 다 집어넣어가지고 20몇 명. 그래서 방송을 한번 하고 났더니 70몇 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방송을 했더니 100몇 명이 된 거야. 100몇 명이 됐다고 신나가지고 이제 곧 1000명이 될 것이라고. 늘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그 수준으로 계속. 근데 그 작년 여름이었죠. 요맘때였는데 정봉주 미래 권력들 회원이 5,000명 넘었는데 기념 번개를 한다고 했는데 50명이 왔다면서 그렇게 그냥 기뻐하던 모습이 아주 생생하네. 지금은 20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각 전국 지역별로 지역별로 최소한 50명, 100명이 나와요. 지역별로. 어디를 가도. 근데 저런 게 있어서 팟캐스트를 뉴욕타임스로 했었는데 영상이 같이 나가는 그 거 이후에요. 그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오디오가 나가는 걸 둘 다 하다 보니까 서버 비용이 막 이제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이 광고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보니 아직도 계속 저희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한겨레 케이블이든 뭐든 일단 영상 매체로 진출하는 거. 어쨌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무조건 대박 나게 돼 있어. 그러다가 나는 꼼수다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제작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제작진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 그 스토리가. 한 2회차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상의가 없이 이제 진행을 하신 거죠. 아니라니까 그러네. 모르면서 안 듣고 하루 좀 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제 그거 가지고 상의를 많이 하던 아무래도 난 모습이 또 기억이 오늘 나요. 앉아있다 그냥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진짜? 뉴욕타임스가 올해 논란이 가장 컸던 논픽션이라고 소개한 책. 타일러 고웬의 거대한 침체를 한빛 디지에서 협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예. 안철수 형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직 본인은 결심을 못한 것 같고 2학기 뭐 저기 강의한다면서요? 본인은 결심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되 가게 될 경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거 뭐야 그거는? 어떤 신문은 표현을 백조라고 하던데 물론 안철수 원장을 싫어하는 신문이죠. 무리에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밑으로는 열심히 발질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 1학기 학사 일정이 끝나는 게 6월 말이거든요. 대학원에서 시험 보고 채점하고 그러면 이제 2학기에 이 양반이 대선 출마할 거면 2학기 뭘 안 맡을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맡다가도 뭐 학기 들었어서 딴 사람한테 맡겨도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안철수 원장의 성향 자체가 뭘 하나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기를 바라지
이것도 하면서 두 손에 떡 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고민의 시간이 6월 말로 이 양반이 이 양반이 결심을 하면 네. 적을 정리를 하죠. 근데 현재까지는 2학기 이 강의는 맞지는 않지만 학생 지도 논문은 할 수 있고 대학원장으로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쪽 분들의 설명이에요. 지금 2학기에 적을 그만 옮길지 본업을 옮길지 말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 국립대에서는 뭐 대선 출마하면은 사직 때처럼 휴직만 하면 되는 겁니까? 대선이든 뭐 하여튼 공직선거 나갈 때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고 근데 그게 국립대 교수일 경우에 꼭 그렇진 않다는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었죠. 그런데 이 교수를 하면서 대선 출마하면 웃기잖아요. 그거는 근데 왜 나비 넥타이야?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지금 말이지 지금. 자기한테 딱히 관심이 없잖아. 근데 왜 지난번에 시스루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모에 좀 저 보니까 인터넷에서 자기 나오고 계속 클릭해 보는 거야. 계속 우리 클릭해 얘기하는 게 보면서. 재미가 없었던 거야 지금. 아니 그게 맞지? 결론부터 귀납 아니니 아니 두 발씩으로.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지? 뭐가요? 이거 얼마짜리야 넥타이? 저 국방부 출입 괜찮아요? 용민 넥타이는 영국에서 산 거야 영국에서. 영국에서 맞지? 아닌데. 영국에서 산 거는 거기 저 파리 교민들한테 드렸어요. 그때. 네. 이거 한국에서 산 건가? 네. 그럼 거기 신문 보시고. 네. 그 넥타이 얼마 그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썼는데 네. 까먹었어요. 네. 7월 달에 안철수 원장 책이 나와요. 그 책에 얼마나 진전된 내용이 담기느냐. 지난번 부산대 강연에서 정의, 복지, 평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 연장선 상에서 더 깊은 고민을 담았다고 하는데 그 책에 이제 국정 비전, 국정 철학 이런 얘기가 담기면 아, 이 양반 가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나는 그 책과는 무관하다고 봐요. 책과는 책은 이전에 쓴 것이고. 아니 계속 고쳤거든. 그렇다더라도 책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배틀? 배틀. 뭘 걸어? 뭘 걸어야지. 닭 걸어. 지난번 닭 샀나? 닭 걸었지, 닭 4마리. 누가 이겼어요 그때? 그때 내가 졌지. 아 뭐였는데? 김용민 이긴다? 진다? 삭제! 지금 몇 프로 오셨어? 몇 프로? 오늘 그때가 오신 안철수 분, 원장이었죠. 안철수 원장. 아 그때 안철수 원장이 총선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입장을 낸다. 안 낸다. 이거였고 냈지 뭔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선 출마를 한다 안 한다라고. 안철수 담당 일단 기자로서 저거부터 걸고. 저거부터 걸고. 아니 닭 몇 마리? 닭이야 10마리도 걸 수 있는데 방송에 나가는 잠깐만. 닭 10마리. 오케이. 자막으로도. 네. 방송에 나가는 데서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간다 만다를 제가 얘기하는 건 부적절해요. 왜요?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담당 기자거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담당 기자가 얼마나 많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편집.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럼 의미가 없지. 공개적으로 해야 돼. 담당 기자는 다 신문사마다 있어요. 있죠. 예. 그렇다고 안철수 원장이 그 김보엽 기자한테만 와서 살짝 나 나갈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나온다 쪽에 베팅을 하고 나면은 기사를 계속 나오게 써야 되잖아. 말도 안 되는 닭 소리야. 10마리가 얼마나 자, 걸어봐요. 나도 걸 테니까. 그럼 내가 먼저 걸게. 나는 나온다에 걸었어. 그럼 나온다. 자, 나온다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당하느냐? 어? 입당하느냐? 아니, 입당은 중요치 않아. 그러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안철수의 포스터가 붙느냐. 아, 끝까지 가느냐? 그렇죠. 1단계 출마 선언을 하느냐? 2단계는 끝까지 가느냐? 만주하느냐? 그러면 아니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도 그 다음 단계가 있지. 민주당 입당해서 원샷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민주당 후보 따로 그다음 안철수 독자 노선 가다가 둘이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하느냐? 두 가지 노선도 있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면 끝까지 안 가는 거고, 혹은 이기면 끝까지 가는 거고. 그건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당하면은 그 안에서 끝나겠지. 자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서.
출마 선언한다 했어요? 출마 일단 여기서부터 해야지. 1단계. 출마 선언을 한다 안 한다. 말을 해. 아니 이거는 사견임을 전제하면 되잖아. 사견임을 전제로 사견임을 전제로. 출마 선언은 한다. 아 좋았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거 갖고는 배틀 걸 수가 없는 그 거예요? 다음에는 입당을 한다 안 한다 민주당에. 민주당 입당하지 않는다. 나도 그거 안 한다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러면 그러면은- 포샷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먼저 후보가 결정된 다음 이 민주당 후보하고 그 이 안철수하고 또 한 번에 더 경쟁을 해가지고 단일 후보가 된다? 그렇겠지. 자, 단일화 한다 안 한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 어쨌든 사람이 모일 거잖아. 거기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막 욕망 안철수 원장의 품성 뭐 어떤 비전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 막 모일 거란 말이야. 이쪽에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정당이 있고 그러면 이제 주자가 쓰고 뒤에 사람이 막 딸린 거잖아. 그러면 단일화의 방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겠죠. 아마도. 마치 정몽준 때처럼. 정몽준 노무현. 네. 노무현 그때처럼 정몽준. 틀림없이 단일화 방식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선 방식을 뭐 여론조사를 하자느니 뭐 국민경선으로 하자느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잖아. 아이디어들이. 그런 방법론을 하나 선택해서 하진 않을 것이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던지지 않겠는가. 던진다면 이 사람 이 사람은 지지선을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무자와 당직자와 측근과 주변 사람들은 다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를 가지고 둘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박원순, 안철수 이렇게 1대1 단판을 졌듯이 김총수는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네. 이 안철수 원장이 이 반사판이 돼요. 안철수 원장이 이 정치 불신, 정치의 변화, 기타 등등 열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그래서 물론 개인에 대한 지지 포함 이렇게 쫙 반사해서 문재인 쪽으로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닥치고 정치에도 거기 좀 닥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치는 1년 전에 쓴 거잖아요. 거의 다 맞았지만. 근데 나는 누구야? 저기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인가요? 경기도지사 말고 경남도지사. 김두관. 김두관 도지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나온다고 할 때 정치적 욕망과 욕심이 충분히 있는 분이요. 알고 그 책을 쓸 무렵에 제가 김두관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절대 안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 방송하면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난 나올 거라고 그랬었잖아. 전 나올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언제 못 들었어. 그런 말 없었는데. 그 네가 없었나 보지 그럼. 나올 거라고 해서 이 방송에서 한두 번 정도는 구성국 박사 나왔을 때 얘기했구나. 나는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근데 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이길 확률이 있다고 봐요. 이기는 게 좋겠다. 경선에서? 네,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 한 6대4, 7대3 그 안쪽 내에서 지금의 가장 유력한 건 문재인 고문이지만 김두관 도지사도 사실은 정치적 스킨십이 있고 그리고 정치도 오래 해왔고 어떻게 해야 세를 모으는지도 잘 알고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야 뭐 몇 배 차이가 나지만 이 경선에서는 그 정도 차이 안 난다. 손학규, 정동영 이 두 양반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김두관보다는 약하다. 저는 그래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경선이니까. 네, 경선이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6대4, 7대3 그 사이에 확률로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두관과 만약에 안철수가 둘이 한쪽은 민주당의 후보가 됐고 한쪽은 뭐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하긴 할 거란 말이지. 할 수밖에 없지. 갈라져 있으니까.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조차도 안철수 원장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을 보면 이렇게 막 세세하게 룰을 따져서 룰 미팅을 해서 실무자들이 하겠죠, 당연히. 실무자와 관계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열정과 자원을 쓰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로 물러서 혼자면 모르겠는데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과 할 때는 혼자였단 말이죠. 그때도 혼자 아니었어요. 혼자죠. 혼자 사실상. 아니었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털기 쉬웠는데 대선을 출마 선언하고 나서는 자기 혼자 말로 털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렇게 결론 나지 않을까? 그 안철수가 반사판을 들 것이다. 아니 그때는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그렇게 본인이 김두관이라고 치면 김두관 이제 후보가 된 양반한테 던지지 않으면 근데 김두관은 던질 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거기까지 않는데 그러면 안철수가 던지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남는 문제는 저는 그래서 안철수를 김두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할까. 대통령으로 마치 민주당 경선에서 김두관 아니 만약에 지사가 문재인 고문이라면 될 어떻게 되나요, 것처럼 그게? 아니 그럴 그것도 시나리오라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럴 시나리오라면 아까 6대4, 7대3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사예요, 김두관이? 김두관이 아직은 사라고 봐야지. 문재인 6 김두관사 이렇게 본다는 거죠. 6이 지금 따지면 그럼 우리 손학규 9대1 정도 되는 우리 손학규 상임 고문은 네. 6대 4면은 0이란 소리 아니에요. 정동영, 정세균 세 분이나 있는데 세 분 다 합쳐. 아니 그분들도 다 합쳐서 한 1 정도 가져가겠지. 자,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김두관 도지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관계가 있냐. 이게 혹은 문제가 문재인을 나는 문재인이 만약에 된다면 두 양반은 대단히 비슷한 종류의 결을 가진 사람이라 구두로 합의를 이루어질 것 같고 김두관이 되면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하여간 어느 쪽이든 반사판을 들 것이다라는 얘기고 우리 김 선배는 끝까지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김두관 지사처럼 이 권력 의지가 강한 건 아니죠. 이 양반이 정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여, 공익근무거든요. 내가 그 일이 좋아서 내가 정말로 권력을 잡아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강할 때 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이제 상대방 조건들을 막 넣어보면 뭐가 가능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후보를 꺾을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확실히 고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나랑 결이 비슷하거나 혹은 내가 지향하는 사회,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와 이것과 비슷한 다른 어떤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나보다 조건도 더 괜찮다면 이 양반은 접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조건에 김두관 도지사에 대한 호불호, 개인적인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좀 김두관 도지사는 전형적인 정치인이거든요, 사실은. 정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결이 비슷하고 세계관이 비슷하며 애는 포함되지 않으니 만약에 둘이 붙는다. 그러면 안철수 캠프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시점에 캠프는 어떤 경선의 방식을 가지고 따지게 되지 않을까. 아니 닭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둘이 차이점이 없어. 김두관 지사 쪽에서는 그래서 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두관 도지사 쪽에서는 어떤 것도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나오는 것도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둘이 지금 생각이 같아요. 다르지가 않아. 그럼 이렇게 갑시다. 박근혜가 된다 안 된다? 박근혜는 안 됩니다. 그거는 100%. 안 되는 일이? 걱정 안 안 돼요? 하셔요.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 4월 총선 전에 그걸 왜 물어봐가지고 다음에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이 승리합니다라고 굉장히 힘주어 얘기를 했던 과오가 근데 있기에 이번은 100%라고 했잖아.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어요? 서술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문재인 인상의 약점이 뭐냐면 스킨십이 약해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 스킨십.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친하지 않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렇게 밥도 한번 먹고 뭐 친한 척하고 표 좀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못해! 이 양반이.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여의도에서 받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야당 반장이니까 이 한쪽 후보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자, 그러면 정동영 대해서 말해보죠. 정동영. 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확률이 높죠. 정동영 후보는 나오더라도 시점이 좀 늦을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노선 강화, 민주당이 그런 점이 모자라다. 그리고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예전에 조국 교수가 한번 이 내각놀이라는 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야권의 후보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역할, 이 사람들은 이 역할 이런 식으로 한번 붐업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처럼 정동영 상임고문은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의 계획은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출마 선언은 좀 늦어질 수 있다.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나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이제 정치 신인일 때 생각해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지 좋고 그 전국 투표를 미리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게 다 이미지 정치고 소위 이제 TV 카메라 켜지는 순간만 그렇게 하고 대통령병에 걸렸다라고 할 만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라는 평가를 어느 순간부터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 대선 한번 치르고 나서 이제 확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3년 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죠. 네, 최근 3년간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 현장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원래 사람의 기분과 이 마음이라는 게 잘 안 바뀌거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근데 정동영 전 의장은 그걸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드문 케이스라고 정치인 중에. 중간에 한번 까먹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긴 하죠.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FTA 비롯해서 최근에 몇 개월간 특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축적해서 한진중공업.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좀 내가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닐까? 혹은 그렇게까지 미워할 건 아닌 것 같다. 혹은 재평가 또는 진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에 딱 도달했다고. 대선이 나오잖아? 그러려고 그랬구나. 로 다 이게 귀결된다고요. 난 아깝다는 거지, 그게.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무슨 이미지를 사건 간에 여간 많이 나와서 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은 이미 커, 충분히. 근데 정동영 전 의장,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았어요, 개인적으로. 초창기 인기 좋을 때부터 인터뷰를 해봤는데, 빈수레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10년 전. 싫지는 않고요. 네? 빈수레니까 평가 절하했죠. 그때 딴지일보 인터뷰 한 대목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인터뷰가 시작되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챕스틱을 꺼내서 입술에 발랐다. 굉장히 사진을 신경 쓰는 것 같았다. 맞아요. 이런 대목이. 너도 있었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바르잖아. 입이 말라서. 그리고 이미지 신경 쓰는 저자.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 기분 나빠! 근데, 그랬는데, 최근에 인식이 저도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하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인. 근데 그거를 까먹는다는 거지. 정치인이 자기 이미지를 바꿔서 뭔가를 새로 쌓기가 굉장히 힘든데, 3년간 한 걸 어차피 당선도 안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나가서,
얻을 정치적 이득이 없는데 나는 이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정치인들은 잊혀지면 안에 모두가 나도 좀 불안해. 아니, 그나저나 왜 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학교 형님이 네. 저녁을 돌려드리겠다. 이 멘트에 내가 뻑 같네.